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안녕하세요. 법가정치 개념 홀릭을 맡은 박봉입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 법가정치 개념 강좌를 맡고 정말 계속 좋고 떨리고 공부하면서 재밌고 그랬었습니다. EBS의 2009년의 시험을 봐서 2010년, 11년, 12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EBS에 들어올 때는 이 정치라는 과목으로, 그때는 법과 사회였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과목,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주로 했습니다. 2010년 사진이 뭐가 있나, 제가 막 들어와서 정치랑 법을 할 때 사진이 뭐가 있나 막 찾아보니까 다행히 아주 그냥 스타 강사 최태원 선생님이 저랑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셨더라고요. 2010년도에 선생님들 전체 모여서 어디 용인인가 거기 워크숍을 갔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법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정치인 같네요. 그러다 2011년도에도 법정치 했었어요. 그때 정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했었습니다. 그땐 EBS 파견 나오고 그러면서 이 프로필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현빈을 너무 좋아해서 권윤기 선생님이 현빈하고 이렇게 정말 합성을 정말 합성티 나게 좀 안 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적도 있었고요. 2012년 이때도 제가 정치할 때였습니다. 정치인 같네요. 2012년에까지만 해도 EBS에서 사탐 톡 콘서트라고 해서 선생님들 모두 이 토크 콘서트를 학생들과 같이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 뮤직비디오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맨 마지막에 제가 너희와 함께이길 이라고 약속을 했으나 제가 2012년 말부터 사회문화로 옮겨서 지금까지 계속 사회문화만 해오고 있다가 진짜 몇 년 만에 이 법과 정치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친정에 온 것처럼, 고향에 온 것처럼 반갑고 좋고 막 그래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법과 정치라는 과목 자체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럴 자신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보다 쉽게 그리고 재밌게, 제가 잘 알고 제가 좋아하니까 쉽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여러분은 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OT도 좀 신선하게 정치 이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탈루냐, 분리, 독립,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시죠? 우리 뉴스를 다 그렇게 듣습니다. 뭔가 시끌벅적하긴 한데 그 내면의 얘기는 잘 모르잖아요. 이 카탈루냐가 어딘지도 잘 몰랐었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땅이 넓어요. 그중에 북동부 쪽에 이 바르셀로나 하시면 아실 거예요. 바르셀로나가 그 주의 중심 도시입니다. 원래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중세 때부터 그 왕국이 몇 개 결합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카탈루냐 지역은 아르곤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합해서 스페인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중세 때부터 쭉 역사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카탈루냐 지역의 아르곤 왕국은 뭔가 정체성의 억압을 받아왔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탈루냐 지역이 스페인 전체로 따졌을 때 소득도 높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기여하는 바가 20%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주기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려고 했었고 이번에 아주 뉴스가 크게 됐었죠. 그래서 2017년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 그 독립을 이제 주도해 나갔던 지도부를 체포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체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독립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유명한 사람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피구? 피구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레알 마드리드 팀에도 있었고 바르셀로나 팀에도 있었던 선수입니다. 이분은 이제 독립을 반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이게 여러분 법이고 정치거든요. 이 법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스페인 독립은 불가합니다. 그게 법의 작용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어디에서나 이처럼 대립과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예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창문만 열면, 내다보면 정치의 현장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 법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진짜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 헌법을 볼 기회,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랑 한다면 아주 재밌게, 아주 흥미를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이 OT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정치라는 과목 소개를 할 거예요. 네, 두 번째, 얼마나 그냥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법과 정치 개념 홀릭, 이 강좌 소개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강의 활용해야 될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정치 과목은 모두 6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정치 이렇게 다루겠죠. 첫 번째 단원에 보면 민주정치와 법이라고 돼 있죠. 이제 기본을 쌓는 겁니다. 정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기본을 다지고 2단원부터 본격적으로 재밌어집니다. 2단원에 가면 민주정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 가서 정치학과에 가시면 정치과정론이라는 걸 듣게 되고 정치과정론은 선거, 완전 관심 많지 않나요? 선거, 정당, 정치 참여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원까지는 정치가 주요, 그 다음에 3단원에 가서는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정치의 역사를 거치면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강조됐잖아요. 헌법 헌법을 다 외우는 그런 이제 방송인도 보셨었죠. 김재동 씨였나요? 그렇죠. 헌법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헌법 제일 앞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 우리의 평등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는요, 국회는 이런 일을 할 거야, 행정부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대통령은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작용에 대해서. 예,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되는 게 3단원입니다. 4단원은 개인생활과 법이잖아요. 민법입니다. 학생들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상속, 이혼, 결혼 이런 내용도 배우게 되고요. 4단원은 사회생활과 법이잖아요. 그래서 공법이거든요.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 과정 이런 내용들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5단원은 국제법 파트, 국제정치 파트예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UN 이런 것들 배우게 되고요. 국제법. 제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 우리 인문계 학생으로서 궁금하지 않은 단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배우십시오. 네. 사회문화 개념 원리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냐면요. 개념 100%입니다. 개념 100%. 우리가 공부할 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능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수능 특강으로 수능 완성으로 막 기출문제로 바로 갑니다. 절대 안 돼요. 문제집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익혀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서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 특강이 개념이 한 40% 정도, 그리고 문제가 60%, 수능 완성은 가서는 개념이 한 20% 정도라면 이 개념 강좌는 개념 100%입니다. 개념을 익히는데 제가 온 전력을 기울일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있어요. 예, 그것은 이렇게 개념을 익히면 이렇게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개념이 주가 되는 개념 100% 강좌입니다. 1등급을 위한 필수 강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1등급 받기 위해서, 만점 받기 위해선 개념부터 다지셔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능 법과 정치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 강좌 완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 중심의 강의입니다. 이 강의할 때요, 제가 판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공책, 노트 필요 없습니다. 교재에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지만 교재 안에 개념 빈칸 채우는 식으로 또 개념 필기할 공간들, 필기의 단서들, 또 기출문제들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교재만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념 강의는요, 예습보다 여러분의 복습이, 따라서 개념만 들고 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슈로 볼 겁니다.
뉴스로 살펴볼 거예요. 많은 정치, 법의 개념들을 이슈로, 사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법과 정치의 그 선택을 망설이는 많은 학생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량이 많다. 맞습니다.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와 같은 과목에 비해서 개념의 양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개념이 많은 대신 출제 포인트가 명확하고 문제에서 꼬거나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작습니다. 단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개념을 사례로 이슈로 이해하면 이건 문제도 정말 술술 풀리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중에 또는 교재 안에 다양한 이슈를 넣었습니다. 실제 신문 기사,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국제회의의 한 장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제가 EBS에서 필기 좀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필기 열심히 할 거거든요. 여러분 필기 따라하느라고 이거 못 듣고 또 이렇게 멈춤했다가 하고 시간 많이 들까 봐 제가 필기를 진짜 열심히 예쁘게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은 교재 안에 이렇게 필기의 단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것들을 심심하지 않게 필기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 강의가,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모두 40강입니다. 긴가요? 예. 뭐 30강 주로 베이스인데 40강이면 좀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법과 정치의 개념의 양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하고 제가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사례와 함께, 이슈와 함께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강으로 맞췄고요. 그래도 여러분 한 달에 하루에 하나씩 또는 2개씩 하나씩 들어도 한 달 조금 걸려요. 정말 심플하게 개념 강의 하나 잡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40강 쭉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대상은요. 법과 정치 선택하는 모든 학생입니다. 작년에 배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하세요. 학교에서 1년 동안 쭉 학교 내신의 진도에 맞춰서 쭉 왔다면 분명히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라는 게 있어서요. 한 번쯤 짧게 제대로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다시 시험 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몇 달 지나면 좀 잊어버려요. 스피디하게 한 번씩 쭉 정리해 줄 필요 있습니다. 또 지금 처음인데요. 처음 하는 사람도 들어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 선택하는 모든 학생의 필수 강좌입니다. 완강 언제 하면 좋으냐? 제가 지금 겨울방학 6월 목평 점점점 했습니다. 완강하기에 제일 좋은 시점은 사실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에 2월까지 해서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3월부터 학교 진도에 맞춰서 법과 정치 풀면서 법과 정치 수능 특강 풀면서 복습을 한 차례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겨울방학 때 안 됐다. 그리고 2월부터 수능 특강 나왔네. 그럼 수능 특강부터가 아니라 개념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모평 전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어느 시점에 이 강의를 듣든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길게 가면 2달 안에 완강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필수 강좌라는 생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개념이 되면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하는 문제집들은 금방 풀려요, 여러분. 예.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정치는 개념만 제대로 익히면 문제 적용이 훨씬 수월한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복습과 적용입니다. 복습과 적용. 이번 수업에서 강의 중에 저는 하나의 개념을 적어도 3번 이상 할 거거든요. 시작할 때 소개하고요. 본 강의에서 하고 마무리 지을 때 판서 내용이나 빔 화면 다시 한번 띄워놓고 복습할 겁니다.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거 또 복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만 들어도 적어도 같은 개념을 3번 정도씩은 들을 수 있게 제가 그렇게 강의를 설계했어요. 그 강의 복습하는 시간은 그냥 딱 다 알아 하고 넘어가지 말고 복습도 저와 함께 따라하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복습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 그대로 강의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 강의 듣기 전에 그 전에 했던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강 한 강 쪼개놓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전에 해주시고 그래서 이 복습을 그때 해놓으면 나중에 사탐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영수 중심으로 하고 탐구를 병행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서 개념 강의만으로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저랑 같이 복습입니다. 또 하나는 적용인데요. 개념을 막 익혀도
문제는 조금 달리 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개념 따로 문제 따로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당연합니다. 개념 처음 보고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왜 수능 어렵다고 하나요? 수능 하나도 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는 사실 수능 문제, 최고 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시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특히나 법 파트 4단원과 5단원 여기 가게 되면 특히 법 파트는 문제를 조금 자꾸 보면서 제시문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지 정치보다는 법 파트에서는 적용 연습을 조금 더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재에 문제 많이 넣었거든요. 제가 강의 중에 다 해결 못 해드려요. 그러면 강의 중에 해줄 수 있는 것만 교재에 넣으면 될 거 아니냐. 또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많이 주고 싶어서. 예, 진짜로. 그래서 욕심껏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많이 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못 푸는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적용하려고 연습하시고 모르는 거 수강후기 또는 Q&A 게시판에 올리시면 정말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첫 번째, 재미있게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쉽게 재미있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귀 열어놓고 딴 생각 안 하면서 열심히 재미있게 보면서 대답하면서 제가 복습하는 타이밍에 대답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껏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에 끙끙끙끙 하면서 적용하려는 연습 꼭 해보시라라는 거. 처음에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세 번째, 제 강좌의 특징이 이 사례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속에서 이 시간에 배운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의 맨 마지막에 인사 다 하고 나서 개념 이슈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개념 있다, 사례 속에 개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개념 이슈 속에 개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나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여러분이 맨 마지막 장면에 빈칸이 있으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어떤 개념이 들어갈 수 있지? 라고. 그래서 법과 정치를 배웠을 때 와 이렇게 뉴스가 보이고 이렇게 이슈가 보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EBS 강의만으로 1등급 되냐, 만점 되냐, 가능하냐, 좀 못 믿겠다라는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가능하다, 1등급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설학원에 좋은 선생님들 진짜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EBS에도 좋은 선생님들, 실력 있는 선생님들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같은 수능날, 네, 수능날, 여러분 수능날 이 수능과 가장 관련 깊은, 관련 있는 기관이 바로 EBS입니다. EBS. 예. EBS가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수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EBS 선생님들입니다. 수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수능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껏 EBS 강의를 2010년부터 쭉 하면서 한 번도 대충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온다면 여러분에게 1등급 EBS만으로 가능하다라는 믿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게 될 드라마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종종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여러분도 그리고 뭐 저도 미생일 수가 있죠. 네.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장그래라고 하는 원래 바둑 기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좌절하고 잘 안 돼서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사원으로 어디 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장그래가 그런 말을 하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을 모두 다 가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을 했습니다. 법과정치라는 과목을 선택했고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진짜 최선의 선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선택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여기 장그래가 이 회사 상사인
오상식이라고 하는 과장님한테 다음과 같은 카드를 받습니다. 장그래, 더할 나위 없었다. 이런 카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1년 딱 끝나고 났을 때 스스로에게 1년 딱 지나고 나서 더할 나위 없었다, 후회 없다 라고 하는 느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강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소통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법과 정치에 온 이 즐거움, 이 한마음, 행복한 마음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